교대 근무를 25년간 했거든요. 소방관. 오. 잠 못 자니까 식욕 폭발하고 살찌면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에 또 이제 매몰되는 사람들을 이제 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중간 성적표를 지금 받았는데 저는 이제 보기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서. 악순환을 하다가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술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끊었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세상. 저도 들으면서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메인 요리가 이거 돼요. 닭 목살로 한 제육볶음 양념으로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200g 추가돼서 새우젓만 한 숟갈 더 넣고요. 그리고 이거 공심채 모닝글로리 볶음. 이거 사 먹는 거 베트남에서도 비싸대요. 거기다가 제가 소불고기 있어서 넣었고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예고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옛날 사라다. 그러니까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하니까 색깔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보카도 마요네즈. 사과 넣었고 그다음에 당근, 감자,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오이. 그렇게 들어갔고 여기에 뭐 여름에 단감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밥 했고요. 밥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자미 일식으로 쪄서 이렇게 생강즙해서 쫙 뿌린 거예요. 이거 다음 주 이거 할게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선 씨가 보내준 그 첫 농사진 부추김치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쌈야채 누가 농사지어서 전라도에서 일부러 갖고 오셨어. 네, 싸서 많이 드세요. 자, 많이 드세요. 천천히 이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네. 많이 먹어야지. 네, 많이 드세요. 가자미 알 먹어도 될까요? 알 드세요. 가자미 알 드세요. 정말 맛있어. 당장 해 먹겠다 이거죠? 네. 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요. 진짜요? 네. 새우젓하고 젓갈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김장같이로 사 먹는 것도 조미료 안 넣은 거 먹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는데 김장 영상 한번 찍을 거예요. 이게 너무 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몇 번 따라하다가 그냥 몰라 이름 몰라도 되겠다. 너무 어려워. 거기 무슨 전라도 말 사투리로 말한 거거든. 그래갖고 내가 모르겠어. 너무 맛있다 야. 계속 들어가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맛있다. 이런 기회는 없으니까 많이 먹고 가야지. 가자미가 가자미 맛있죠. 회사에서 가자미 나오면은 안 먹잖아. 오늘 또 가자미야. 맞아. 그러니까 인식이 사람들이 맛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네. 동태살이나 그 생선 살 있잖아요 덩어리 네, 대구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으니 배 엄청 고프시겠어요. 많이 드세요. 좀 꼭꼭 씹어 먹어요. 그 두릅같이 생긴 애도 향이 향이 되게 좋죠. 그리고 야채가 이것도 고소한 거 같아. 좀 약간 반씩 견과류 섞어냈죠. 향이 나요. 무슨 약재 냄새가 나면서 몇 가지가 하면 닭목살 이렇게 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 음식이라니까 바싹 불고기가 내가 이걸 어저께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김치 너무 맛있어요. 김치 맛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인기 좋아서 너무 좋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 주엔 4마리 예고편 다음 주 오시는 분들 부러.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인 메뉴는 항상 아까 닭봉살처럼 2kg 하는 것처럼 이것도 2마리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만들면서 또 2마리. 이건 쪄놓기만 하면. 이건 남의 집 가서 이제 뷔페 요리를 하기도 좋은 게 뭐냐면 생선만 쪄서 가지고 따로 강해서 가고 소스만 따로 끓여서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 파채 기름만 따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데워서 붓기만 하면 되니까. 계속 감탄만. 한 입 먹고 감탄하고 한 입 먹고 감탄하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네. 근데 닭목살을 먹을 땐 이게 야채가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이게 조화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바싹으로 할 때는 야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냥 양배추니 양파니 뭐 당근 같은 거 들어갔을 때는 그 야채랑 먹으면 쌈장 안 필요하고 그죠? 오늘 메뉴 2개가 강력하네요. 그리고 좋은 게 오늘도 채소를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할 수 있고 고기도 이제 사실 베리에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그렇지. 같아요. 집에서 그냥 고기 있잖아 엉파 고기 같은 거 쪄서 그냥 섞어 먹으면 돼. 굳이 이렇게 불고기 양념해서 안 하고 엉파 고기 같은 거 사돌배기 같은 거 딱 쪄서 네. 이거 있어 옆에다 놓고 그냥 같이
어차피 이렇게 이거는 너무 한식처럼 내가 해놓은 거고 어저께 하면서 딱 느낀 거는 굳이 이렇게 양념해서 넣을 거 없이 차돌박이나 뭐 샤브샤브 거리를 딱 쪄서 그냥 옆에다 놓고 그냥 같이 먹으면 돼. 예전에 새발나무 있잖아요. 어. 그것도 그 고기 쪄서 이렇게 사이드로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우 새발나무는 그 자체가 간간해서 너무 맛있지. 근데 제육이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네. 음식. 남편 생각나요. 근데 우리 만들어주고 신랑은 싶어요. 이런 음식 좋아하고 아들은 먹기가 이런 너무 음식. 편한 것 같아요. 돼지보다 먹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훨씬. 맞아. 왜냐면 그 지방하고 부드러워지. 단백질 비율이 더 맞아서 그래요. 돼지는 중간에 퍽퍽한 거 많이 걸리잖아. 야, 이거 두 개가 딱 우리 집에는 남편은 요 음식, 아들은 요. 젊은 애들은 요렇게 농염한 음식 좋아하고요. 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제가 진짜 기쁘네요. 아, 영광이죠, 저희들. 이 김치 꼬다리 이렇게 썰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내가 김치를 안 버리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 위에 꼬다리는 잘라 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얇게 썰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무김치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꼬다리인 걸 안 보이게 하느라고 최대한 얇게 썰은 거야. 근데 저도 이거 꼭 먹거든요. 저도 꼭 먹어요. 이게 무청이 약된대잖아요. 다약이래 나는. 약장수네. 약장수야. 근데 제철 음식은 진짜 약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머 자기 얼굴이 그냥 행복해 보여갖고. 너무 맛있어요. 혼자서 많이 밥을 못해 먹어서. 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냥 나름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도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가. 마음이. 얼굴은 진짜 건강식으로만 먹은 사람 얼굴이에요. 건강해 보여요.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거든요. 곧 네. 그만두세요. 네. 첫 직장이고 25년 정도 일했는데 25년이요? 네. 한 직장에서 네, 진짜 네, 쭉 네. 다니시는 와. 최겸님 유튜브하고 에리님하고 밥상 이런 거 하시고 하면서 먹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잠,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삶을 좀 정돈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먹는 거부터 했는데 지금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너무 정성 들여서 해주시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네, 막 마음이 울려요, 지금. 바베트 만찬이네. 진짜 맞아요. 마음이 좀 울리는 약간 울컥. 닭목살이 뭐라고 그지? 정말 너무 좋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린님 요리 먹으면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맛있다 없다 식당들 막 리뷰하면 사실 되게 디테일한 거 가지고 막 평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자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담긴 음식이랑 게임이 다르다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더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그 음식에 어떤 전달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너무 큰 차이를 준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약간 그런 맛의 디테일에 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요리 했는가? 아마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오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진짜 그렇게까지 엄청 맛있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하고 같이 보태져서 그런 것 같아. 음. 그 대접받는 느낌하고 네. 그 마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가 돼서 그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 맛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살, 돼지 이거 뭐 특별히 그럴 게 없는데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지 그날 먹는 게. 누구랑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에 맞아요. 달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접할 일이 이제 오랫동안 그런 공백이 있다가 이제 먹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그 김치 꼬다리가 약간 엄마가 꼭 그렇게 썰어주셨거든요. 아무도 안 먹는데도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치를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드셨어요? 제가 담아도 먹고 음.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혼자 먹으니까 이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처분을 못하니까 냉동실에다 쌓아놓고 몇 년은 또 그러다가 아 이게 되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약간 낭비고 노력 낭비고 차라리 그 노력을 다른 데다 쓰자 해서 이제 다른 데다가 일단 쓰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뭐 예쁘게 차려놓고 정성 들여서 해먹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랑 4인 가구랑 맞아요. 똑같을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고 저탄고지 알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 되게 한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고춧가루가 소비가 안 돼요. 김치도 되게 몇 달 만에 먹는 것 같고. 근데 퇴사는 되게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번에 결심한 계기가 그 건강 때문인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일이어가지고 아, 일이요? 네. 아, 그래서 교대 근무를 25년간 했거든요. 간호. 아주 소방관. 오. 아, 제가 책임님 그 맞아. 거기에다가는 썼는데 구급대원으로 한 25년 일을 했어요. 너무 어울린다 자기가 얼굴하고. 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둘 때 괴리감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생각하실 때 이제 소방관들이라고 하면 이제 의무나 사명감이나 뭐 희생정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제 강하지. 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환자고 저도 이제 뭐 갑상선 암도 앓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제 앓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괴리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살려 지금 아, 내가 뭐, 환자인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 저희가 잠을 못 자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삶이 이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좀 계속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술 말씀하신 끊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 설밀라티 그런 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교대 근무 끝나고 나면 매운 거 먹고 매운 거 먹었으니까 단 거 먹고 그러면서 잠 못 자니까 식욕 폭발하고 그러면 살찌면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다이어트에 또 이제 매몰되는 사람들을 이제 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악순환을 하다가 이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경님 유튜브를 보고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구독자 10,000명이 안 되셨을 때부터 봤으니까 22년 뭐 초반. 네. 그러면서 이제 책 내시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영상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저탄고지라든지 뭐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유해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에 항상 매몰돼가지고 이제 막 닭고야 먹으면서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하다가 그 설밀라티를 이제 끊어보고 가설적 단식이라는 거 이제 접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정돈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내지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 저도 이제 48이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파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너무 불행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더 이상은 미안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진짜 고민이 많았겠다. 네, 사직서를 이제 일단 냈고 근데 시발점은 아마 제 몸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제 행복을 생각한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시발점의 최경님 영상이었고 에리님 이 집밥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그거 이렇게 스타일스 일지 이런 것도 좀 쓰고 책도 보고 근데 몸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몸무게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수면에 대한 거, 스트레스에 대한 거, 뭐 그리고 내가 먹는 거라든지. 그래서 술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끊었고 일단은 현재는 그렇고 설밀라티는 이제 접하고 나서는 이제 아예 안 먹는 걸로. 네. 아예요? 설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걸 이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대신에 외식은 이제 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시켜서 먹는데 쿠팡이나 이런 거 이제 지금 주로 먹는 거는 이제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뭐 오리나 이런 거 첨가물 없는 거나 그런 거 이제 알려주시면 그거 해가지고 먹고 이제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또 그 코코넛 요거트 이런 거 이제 제 몸에 맞는 걸 이제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거 시켜서 먹어보고 뭐 달걀 같은 것도 그때 라방에서 알려주신 그런 것도 국부 시켜서 같은 거. 먹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씩 그 바꾸고. 컨디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면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잠 패턴이 원래 어땠어요? 이제 교대 근무를 제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게 처음에는 한 10년은 이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24시간 동안 근무를 해요? 네, 대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한 30시간 가까이 그냥 일을 하는 거로 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3년은 주간 3일, 야간 3일 해가지고 이제 막 뒤죽박죽으로 막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한 7년은 또 21주기 해가지고 주간 5일, 야간 이틀, 24시간 하루 뭐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1년 365일 이제 계속 그렇게 몇 년 하고 마지막 직전에는 이제 주간 야간 이틀 쉬고 또 주간 야간 이틀 쉬고. 그럼 주간은 보통 사람들이랑 비슷한 스케줄일 것 같고 네네. 야간은 어떤 스케줄이에요? 야간은 이제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때까지 자요? 아니면 약간 깨어 있어야 돼요? 5분 대기조예요. 출동 벨이 울리면 출동 나가야 되니까. 그때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세요? 아. 그 야간 시간은? 야간 시간에 이제 누워서 쉬는 때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출동이 많아요. 인구가 이제 전체 4분의 1이 서울에 다 살고 있다 보니까 한가때 이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날은 거의 없고요. 그래요? 네. 매일 밤 있어요? 네, 매일 밤 어. 뭐 보통 지금 뭐 많은 데는 밤 꼬박 새는 데도 되게 많아요. 한숨도 못 자. 출동하는 게 다양하더라고. 집에 벌 들어와도 벌집 떼어달라고도 하고. 불 나는 거 말고 그럼 어떤 사고들이 보통 있어요? 밤에? 저는 이제 구급대원이니까 네. 주로 아프신 분들 음. 근데 이제 응급 환자가 정말 있을 수도 있고 가면 이제 생명을 막 총각을 다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면은 네. 근데 그게 꼭 굳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비응급 환자들이 많이 부르니까 가면 이제 감정 노동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만두게 된 큰 이제 부분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감정 노동을 제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를 좀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아휴, 그 덕에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들 사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의무감에서 괴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죠. 네, 제가 행복한 게 돈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제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렇게 막 신청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에리님이나 세겸님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제가 새 출발을 하는 이제 곧 딱 제2의 인생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는 밥 먹고 힘내서 새로운 인생을 좀 전환점을 좀 맞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어떻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좀 쉬어보려고요. 네. 아니면은 쉬고 싶어요. 건강을 조금 돌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 대책 없이 어떡하려고 그만두냐고. 근데 제 몸을 좀 돌보고 저를 이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때가 진짜 어마어마해. 이게 너무 정돈되지 않게 막 헐레벌떡 살다 보니까 앞길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제 움츠렸다가 다시 뛸 수 있는 좀 그래서 기회를. 그 모든 영웅은 나무 그늘 밑에서 난다 하잖아요. 음. 그늘 밑에서 빈둥빈둥 그 시간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계속 닥친 일 해결하느라고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큰 사고만 없이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네요. 쉬다 보면. 근데 비록 못 돌보긴 했지만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나는 소보됐지만 또 그 사이에 다른 쪽 사람들 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지금도 나를 돌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 시간 동안 도와준 것들이 또 내 삶 안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 돌본다는 게 의미가 있지.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전문직으로 20년, 25년을 근속을 한다는 게 제일 부러울 수도 있거든. 그렇게 정말 완전히 내가 탈진될 때까지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것도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직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 다른 거에 휴식도 의미가 없을 테고, 그 시간이 정말 그 많이 소모가 됐어도 꼭 아마 그 인생에서 아마 했었어야 될 일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도 떳떳하고, 대낮에 막 남들 있는 시간에 같이 모여 있고, 이상하겠다. 그렇고, 근데 그게 심지어 또 내일도 또 그래도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은 걸어 다니고 그냥 이렇게 개천변에 피어 있는 그냥 들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만두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남들 잘 때 잔다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한 일인 줄. 남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서 그런 용변 해결하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이런 게 행복하다는 거를 지금 새삼 느끼고. 진짜 값진 걸 알게 됐네요. 근데 그게 에리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소진하는 일생에서 그 시간이 없었으면 평생 그거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나를 진짜 소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열망이 더 커서 나를 막 어떻게 다 갈아 마실 정도까지 일하고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또 부럽겠어요. 그 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는 바꿔서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이제 중간 성적표를 지금 받았는데 저는 이제 보기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서.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남은 게 이렇게 성적표를 이제 중간 성적표라고 받았는데, 요즘은 뭐 100세대, 110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글프더라고요. 나름 최선은 다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그럴 수 없는 있을 것 것 같아. 같아서. 근데 그 중간 성적표라는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했다가 그게 기준이 돼서 그 다음번에 조금씩 올라가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 중간 성적표가 그 다음 성적표하고 아무 작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연계가 없어, 연계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간 성적표라고 해서 받을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거의 의미지, 그게 성적이 어떤 거는 의미가 없거든. 근데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정말 진화된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나도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직장 다니면 꾸준히 다니고 먹고 살고 특별한 사고 안 나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녀야 된다는 거 생각하지, 중간에 내 삶의 질을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화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어른들은 그게 불만이거든. 요즘 것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뭐 행복하네 안 하네, 뭐 기본적인 룰을 안 따른다 이거죠. 근데 그 룰 자체가 우리나라 적용되는 거니까. 직장도 왜 뭐 옛날에는 뭐 한 직장에 얼마큼 있었느냐가 그 사람을 뭐 판단하는 잣대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1년 돼서 자기가 이직할 수 있으면 계속 자리를 바꿔나가는 것도, 옛날엔 그게 되게 흉이었거든. 그래요? 그럼 진득하지 못하고 이런 애는 뽑아봤자 또 금방 나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됐지만, 요즘은 자기 능력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직장 자기 몸값을 올려가면서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진화된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진득하네 안 나네 그런 소리 할 게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저렇게 어찌 보면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막 지금도 죽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는 선망이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적표를 한번 출력해 본다는 거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적이 안 좋을수록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전반기 이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사회에도 기여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것부터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새삼 놀랄 때가 있어. 아, 내가 이런 걸 싫어했구나.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요즘 아무도 참 신선하네요. 왜냐면 그 살 빼려고 아니면 막 그 다이어트 때문에 하다가 알고리즘을 만나는데 자기는 진짜 그 우연히 만난 그 알고리즘으로 자기 삶의 질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거기에다 딱 대비해봤을 때 지금 나의 삶의 질은 어떤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 때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딱 지표가 됐네요. 네. 지금씨 유튜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비교할 게 하나도 없긴 한데,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의외로 이제 50대가 넘어간 60대, 70대 여자분들 많이 보고, 뭐 남자분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다 그 말 하세요. 10년만 젊었으면. 이거를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지금 아까 중간 성적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이걸 중요한 걸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제, 나 이런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도 너무 늦어버리면 사실 이제 그때는 사실 좀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아까 아침에 그 걸으면서 누리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자체가 되게 멋지다라고 보셔도 괜찮겠다. 안 늦었다라는 느낌이 무조건 없는 것 같고 늦은 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들으면서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전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쭉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저는 쭉 그러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저는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일하고 일하고 계세요? 계세요? 네. 어제까지 행사 치르고 왔어요. 오늘. 무슨 일 혹시 하시죠? 저는 도에서 일본어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기업인 시찰하는 일본 팀들 60명을 받고 단체 행사를 다 끝내고 오늘 4시간에 들어왔는데 어머. 잠을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근데 버티는 힘은 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에요? 애들? 자녀들 3명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제가 90년대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째인데 지금 같은 일을 90년대부터 네, 했다고요? 90년대부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그렇게 쉬고 싶었을 때 쉬었는데 또 한 1년 쉬니까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코로나 2년 때는 그 관광객이나 그런 행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뭐 겨울 연가라든지 일본 팀이 뭐 한 달을 40일을 일한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일본 분들 엄청 들어오죠. 엄청 들어오거든요. 엊그제 명동 가고 기절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전 잠을 잤나 뭐 할 정도로 애들을 케어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버틴 힘은 애들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귀하고 저거에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고 간다. 이게 엄마의 힘이구나.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 아무 말 다 탓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고요. 제가 2021년 3월까지 이제 일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캔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제발 캔슬 더 많이 되다오. 나 좀 쉬게. 회사에다 그만 일을 좀 줄여서 후리로 뛰고 싶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너가 너무 원하니까 사표는 내지 말고 그렇게 해주마 했는데 일이 바쁘면 저희들을 막 투입시키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제자리 하면서 몇 번 마음은 먹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일이 맞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고 또 행사를 하면서 스스로가 난 전문가가 이제 돼 가는구나. 요단강을 넘어가고 있구나. 요것만 참으면 탑으로 갈 수 있겠구나. 더 많은 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이 오겠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지약이네요. 이제 그렇게 힘들어도 다
그만두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제 계속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수입은 늘어서 이제 수입이 는다고 팀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에 크레임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 거. 회사에서 인정을 해야 그 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팀 행사를 다 자기가 완벽하게 다 해내야 인정받기가 쉽지 않는 그 업무 완성도가 다 있군요. 완성도가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 그래도 약간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야 더 올라가고 싶은 더 마음이 있어요. 올라가고 싶은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 김청자처럼 나는 완전히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저희들이 뭐 일본어 90% 구사한다 하여도 그 전문 분야의 거를 다 구사는 못 하거든요. 그럼 박물관을 구사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요리 오면 요리 쪽으로 다 해야 되고 기업에 시찰 가면 시찰하면 뭐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동시통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런 공부하면서 애들 케어하면서 남편 내조하면서 철저하게도 취미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30년을 버티고 코로나를 버티고 작년에 딱 가니까 일이 이제 완전히 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참고 그 시간을 버텨온 게 저는 저로서는 감사하게 스스로를 자부심을 좀 갖고는 있죠. 나 잘 참았다. 위에까지 갖고 이제 내려오는 길만 남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겠구나. 아이들은 다 컸죠. 아이들은 지금 다 취업을 했습니다. 28입니다. 28, 둘 됐고 25인데 다 잘 취업도 했고 엄마를 너무너무 존중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내 인생은 나는 열심히 잘 살았구나라는 제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는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튜버라든지 디지털 시대여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은 좀 약하거든요. 좀 약해서 아니 일적으로 말고 네네. 일적으로 말고 나를 돌보는 네, 쪽으로. 돌보는 그거는 저는 저 시를 쓰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시간만 나면 책 읽고 이제 그런 시 쓰고. 글씨 쓰고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거 쫓아다니죠. 잠을 줄이면서도. 아이고 잠 줄이면서까지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너무 행복한 어. 시간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제일 행복한 네네. 때네요. 네, 아니 근데 일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으면 그렇죠. 일이 많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애쓰셨네. 진짜 애쓰셨네. 근데 그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나는 뭔가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총알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는 그거밖에.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 옛날 세대 자체가 조금 요즘 40대 저는 뭐 그래서 60대다 보니까 이해받기 어려운 네, 것 같아. 좀 60대 특히 친구 전문적이면 더. 이게 정답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게 버텨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더 저희 또 조부모 세대, 저의 조부모 세대는 또 더 이제 농업과 좀 더 공업도 있고 그때는 더 사실 그냥 그러셨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약간 전 그 중간에 낀 세대 입장에서는 저 때는 저게 정답이고 사실 저렇게밖에 선택권이 없었고 저렇게 해내신 것들 덕분에 사실 또 제 세대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다 뭔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사람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잖아요. 이제 나를 그렇게까지 갈아놓고 싶진 않다. 그럼 이제는 균형 도대체 어디일까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이유에서 이제 출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옛날만큼 이제 그렇게 그렇지. 희생하지 않. 그러니까 힘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도 하셨지만 셋을 또 키우는 게 사실 엄청 큰 일일 것 같아요. 하나 키우는 것도 큰 일이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 갈수록 이제 그렇게 갈아놓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제 그 균형점 어딘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뭐 나를 그냥 없이 간다는 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뭔가를 포기한다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그 중심에서 어디 정도까지가 이제 적절할까가 아니 제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남이니까 이렇게 말 편하게 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게 있어. 확실히 그 같이 사는 시대라는 그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 옛날에는
담배든 술이든 아무 때나 2시든 3시든 두들기면 자다가 일어나서 팔았어. 가게에서. 가게에서 그걸 하면서 그 집을 이제 같이 사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 옛날 양철대문, 시골 가면 양철대문으로 짝짝짝짝 뭐 이렇게 해놔도 그러면 거기를 술 먹다가 거기를 두들기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담배 하나 팔고 술을 샀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시간에 오냐 그런 사람 없었고, 두들기는 사람도 그게 이게 무례하다라는 개념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워낙 담배 가게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잘 들릴 수 있는 데서 자는 거지. 팔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서로 다 아무도 문제를 안 삼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딴 사람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버름이 돼갖고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자식들 키운 사람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 갖는 기대가 달랐지. 그러니까 조금 내가 엄마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거 막 날라갔을 거야. 너는 행복하려고 그러냐? 나는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대화가 안 되네, 뭐 말이 안 되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런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누가 밤에 물 두들겨 저걸 해. 편의점이라는 게 딱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거를 그걸 갖다가 겪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도 내가 계속 이렇게 뭔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있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가 어떤 기여된다는 느낌도 없고 뭔가 계속 부속품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버리면 멈추죠, 우리. 멈춰야지. 네. 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네. 근데 내가 안 행복한데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서도 그렇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옛날에 어려워요. 어렵지.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시점이 있었어. 40대. 그래서 집을 나갔지. 집을 나가고 한 달 넘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디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있었어. 저기 대구에 가면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어. 외관에 가면. 외관. 외관에. 거기를 어떻게 차를 타고 가갖고 이제 거길 들어가 있게 된 거지.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방에 누군지를 모르지. 왜냐면 이게 뭐 만편에서 놀러 온 사람들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수사님들하고 그 신부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안 먹겠다 그러면 가서 안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한번 계속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밥을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이제 밥을 나가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원들하고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사복을 입어서 몰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수녀님이었던 거예요. 수녀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그때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줄 처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듣게 된 거지. 들었는데 그분이 50이 그때 당시 나보다 나이 많고 50이 넘었는데 그때 에리님 몇 살이에요? 4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래갖고 그때 그분이 수녀님이신데 나보다 하여튼 나이가 많았어. 50대였거든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게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수녀원에서 살았는데 너무 안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또 결단을 내려고 혼자 나와서 그런데 왜 결정을 못하냐 그랬더니